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정화하는 이 기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주먹만 한 크기의 작은 기관 2개가 등 쪽 허리 위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관이 망가지면 우리 몸 전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신장 건강이 나빠지면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피곤하거나 소변색이 조금 이상하거나 발이 약간 붓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받는 분들의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이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앞서 저희 채널에서 당뇨와 고혈압을 다뤘는데 이 두 질환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더라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신장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만성, 신장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신장에 좋은 레시피,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잘못 알려진 오해들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신장이란 무엇인가? 신장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신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몸속의 정수기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신장을 지나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걸러지고 깨끗해진 혈액이 다시 몸으로 돌아갑니다. 걸러진 노폐물은 소변으로 만들어져 몸 밖으로 나갑니다. 신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아주 작은 정수 필터가 있습니다. 2개의 신장을 합치면 이 필터가 약 200만 개나 됩니다. 이 필터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냅니다.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무려 180리터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다시 몸으로 흡수되고 약 1에서 2리터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신장이 하는 일은 정수만이 아닙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 외에도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첫째, 혈압을 조절합니다. 신장은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신장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뼈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이 호르몬이 줄어들어 빈혈이 생깁니다. 셋째, 뼈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비타민 D를 활성화해서 칼슘이 뼈에 잘 쌓이도록 돕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뼈도 함께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넷째,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의 균형을 유지해 심장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신장 기능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로 측정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신장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은 90 이상, 60에서 89는 경미한 저하, 30에서 59는 중등도 저하, 15에서 29는 심한 저하, 15 미만은 신부전으로 투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EGFR이라는 항목이 이 수치입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2부 신장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신장을 망가뜨리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신장을 가장 많이 망가뜨립니다. 당뇨는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의 필터인 네프론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조금씩 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당뇨 신장병 또는 당뇨 신증이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약 20에서 40%에서 신장 합병증이 생깁니다.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혈압도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혈관에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호스의 수압이 너무 강하면 호스가 터지듯이 신장 혈관도 손상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필터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반대로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는 분들은 신장 합병증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진통제를 자주 드시면 신장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두통, 관절통, 근육통에 자주 드시는 진통제가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혈류를 줄여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도 매일 드시거나 오래 드시면 신장에 해롭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선택하시고 오래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짜게 먹는 습관이 신장을 혹사시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신장 필터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 신장 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 권고량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물을 줄이고 싱겁게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수분 부족도 신장을 힘들게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진한 소변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신장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하루에 물을 8컵, 약 1.5에서 2리터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단,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십시오. 조영제 사용 후 주의가 필요합니다. CT 촬영이나 혈관 조영술에 사용하는 조영제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 전에 신장 기능 상태를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3부 만성 신장병 바로 알기. 만성 신장병은 신장 기능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8에서 9%가 만성 신장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성 신장병의 증상.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신장은 기능의 약 70%가 손상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병을 두고 조용한 킬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소변색이 탁해집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발목과 발등이 붓습니다. 신장이 수분과 나트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빈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꺼움이 생깁니다.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피부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소변 거품이 많다면 주의하십시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필터에 구멍이 생겨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만성 신장병은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만성 신장병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뉩니다. 1에서 2단계는 신장 기능이 거의 정상이지만 소변에 이상이 있거나 구조적 문제가 있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신장 기능이 중등도로 저하된 상태로 생활습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4단계는 심한 저하 단계로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신부전으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초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4부 레시피 시리즈 신장 건강을 지키는 레시피 4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식재료들로 구성했습니다. 앞선 시리즈와 겹치지 않는 새로운 레시피들입니다. 단, 이미 만성 신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칼륨과 인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레시피 양배추 사과 코울슬로. 재료는 양배추 4분의 1통, 사과 반개, 당근 4분의 1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3큰술, 레몬즙 1큰술, 꿀 약간, 소금 조금입니다. 양배추는 신장 건강에 특히 좋은 채소입니다. 나트륨과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여줍니다. 사과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으면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신장 친화적인 과일입니다. 양배추와 당근을 가늘게 채 썰고 사과는 얇게 슬라이스 하십시오. 요거트, 레몬즙, 꿀, 소금을 섞어 드레싱을 만든 뒤 채소와 함께 버무리면 완성입니다. 신장에 부담 없이 채소를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상쾌한 샐러드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 흰살 생선 채소찜. 재료는 대구 또는 광어 한 토막, 애호박 4분의 1개, 당근 약간, 대파 약간, 생강 한 조각, 물 반 컵, 저염 간장 1큰술, 참기름 조금입니다. 흰살 생선은 신장 건강에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히 줄이는 것보다 질 좋은 단백질을 적당량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살 생선은 인 함량이 붉은 고기보다 낮고 소화 흡수가 잘 되어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찜기에 생강과 대파를 깔고 생선과 채소를 올려 15분간 쪄 주십시오. 저염 간장과 참기름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 곁들이면 완성입니다. 조리 시 소금을 최소화하고 저염 간장을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레시피 흰쌀 채소죽. 재료는 흰쌀 3분의 1컵, 물 3컵, 애호박 4분의 1개, 당근 약간, 달걀 하나, 참기름 조금, 소금 아주 조금입니다. 신장 건강에는 오히려 현미보다 흰쌀이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미, 통곡물에는 인과 칼륨이 더 많이 들어있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흰쌀죽은 소화도 잘 되고 신장에 부담이 적은 탄수화물 식사입니다. 냄비에 물과 쌀을 넣고 중불에서 저어가며 끓여 주십시오. 쌀이 퍼지기 시작하면 잘게 썬 애호박과 당근을 넣어 주십시오.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넣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아주 살짝만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소화가 부담스러운 날이나 몸이 좋지 않을 때 드시기 좋습니다. 네 번째 레시피 오이 레몬 디톡스 워터. 재료는 물 1리터, 오이 반개, 레몬 반개, 민트잎 약간입니다. 신장 건강에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신장이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만 마시는 것이 지루하신 분들께 드리는 레시피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칼륨이 적당해 신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신장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와 레몬을 얇게 슬라이스하고 민트잎과 함께 물에 넣어 냉장고에 2시간 이상 두면 완성입니다. 색이 예쁘고 상쾌한 맛이 나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에서 2리터를 목표로 꾸준히 드십시오. 5부 생활습관 관리. 신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혈당과 혈압 관리가 신장 보호의 핵심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혈당과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화 혈색소를 7% 이하로 관리하십시오. 혈압은 수축기 130mmHg 미만을 목표로 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혈당약과 혈압약을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나트륨을 줄이십시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물 음식을 줄이시고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라면은 나트륨이 매우 높으므로 줄이십시오. 조리 시 소금 대신 허브, 레몬즙, 식초로 맛을 내는 방법을 활용하십시오.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십시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신장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으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적당량의 단백질을 드시되 붉은 고기보다 생선, 두부, 콩류를 선택하십시오.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이 신장을 보호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중을 관리해 신장 건강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주 5회 실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분들은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정기적인 신장 검사를 받으십시오. 40세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 가족 중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과 EGFR 수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 검사로 신장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육부 오해와 진실. 신장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퍼진 오해 5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신장이 나빠지면 소변이 줄어든다. 많은 분들이 소변이 줄어들어야 신장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초기 만성 신장병에서는 오히려 소변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는 것이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줄어드는 것은 신장 기능이 매우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오해 2.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좋아진다. 수분 섭취가 신장 건강에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에 수분이 쌓여 부종과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하루 수분 섭취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십시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해 3.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신장은 2개이지만 하나만 있어도 남은 하나가 기능을 보완해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하나인 분들도 있고 기증이나 수술로 한쪽을 제거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하나인 분들은 남은 신장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리므로 생활습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짜게 먹지 않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4. 단백뇨가 있으면 단백질을 전혀 먹으면 안 된다. 단백뇨가 있으면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완전히 끊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근육이 줄고 영양 불균형이 생겨 전체적인 건강이 나빠집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신장 기능 단계에 따라 다르게 조절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장 전문의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으십시오. 오해 5. 투석을 시작하면 신장이 완전히 끝난 것이다. 투석은 신장이 하지 못하는 노폐물 걸러내기를 기계가 대신하는 치료입니다. 투석을 받는 분들도 올바른 관리를 통해 충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이 맞는다면 신장 이식을 통해 투석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석 시작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리의 시작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조용히 망가지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사를 받으십시오.
당뇨와 고혈압 관리가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혈당과 혈압 수치를 목표 범위로 유지하십시오. 짜게 먹는 습관을 바꾸십시오.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신장 건강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레시피를 활용하십시오. 양배추, 사과, 코울슬로, 흰살 생선, 채소, 찜, 흰쌀 채소, 죽, 오이, 레몬, 디톡스 워터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을 만드십시오.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도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소변 거품이 많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